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한마디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요.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보수의 혁신과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국민을 등 돌리게 하는 막말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홍 대표가요 어제 이제 암덩어리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새로운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친박계를 암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저도 봤는데 기생충이라는 단어도 나오던데. 아유, 네. 아무튼 근데 이 막말도 문제인데 사실은 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말들 이게 또 그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었나요? 네, 그런 발언도 이제 꽤 많이 있었는데 예. 홍 대표의 이제 발언 이후에 정정된 사실들도 이제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뉴스웨브에서는요 그런 발언 몇 개를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최근 홍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있습니다. 네.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코드 검찰화하려는 부정한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건 팩트가 틀렸다는 말씀이세요? 네, 공수처가 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 발언을 제가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네. 홍콩에는 염정공서라는 게 있고요. 대만에는 또 이를 벤치마킹한 염정서가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부패 행위조사국이에요. 그리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도 이제 반부패 수사기관들이 있는데 이름들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네, 네. 다만 이 해외 반부패 기관들은요 대부분 수사권은 갖되 기소권은 부여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발언은 이런 거고요. 예. 두 번째 발언은 지난 9월 1일 방송의 날에 있었던 발언인데요. 네. 부당 노동 행위 의혹을 받고 있던 당시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했던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네, 홍 대표는 그때 이제 김 사장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체포영장도 검찰이 청구한 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이 청구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사법사상 없을 겁니다. 또 그 영장을 발부한 것도 사법사상 없을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바로 뒤에 무슨 소리냐 사례 많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특사경이 체포영장 청구한 사례 없을 것이라는데 일단은요, 특사경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검찰에다가 특사경이 영장을 신청하면 그렇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사가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체포영장 발부 사례 김장겸 사장 이전에도 많았는데요. 굳이 올해 수치를 따지지 않고 보더라도요. 지난해만 1,500건에 달했습니다. 아무튼 그 주장은 하는데 팩트가 틀렸다 그 말씀이신데 또 어떤 사례가 있어요? 이제 지난 9월 19일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서 푸대접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홍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뉴욕 공항에 갔을 때 환영객이 미국 측에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장면을 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어떤 식의 의전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죠. 네, 그래서 면밀히 살펴본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당시 이제 청와대가 외교 의뢰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당시 이제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이나 실무 때문에 방문을 할 때는 미국 정부에서 환영객이 나오지만 이번 방문은 유엔 총회 참석이기 때문에 영접객이 나오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홍 대표의 수행비서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치 사찰을 했다 이런 의혹 제기였는데요. 지난 10월 9일이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내 전화기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전화기만 통신조회를 군, 검찰, 경찰 한 5군데서 했어요. 그 결국은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조회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했다면 기무사겠죠. 이 정치 사찰하고 네, 그런데 당시 이제 군과 경찰, 검찰 모두 적법한 통신 조회였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수사 대상자의 이제 통화 목록에 홍 대표의 수행비서가 포함돼서 절차에 따라서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홍 대표의 발언을 두고요.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양아랑 기자가 몇 개의 사례를 골라 오셨지만 이것 말고도 뭐 제가 생각나는 게 또 있는 게 최근에 국회 특수활동비 이야기하면서 네. 자기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돈 받아가지고 당시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나눠줬다. 맞아요. 이게 당사자 반발 때문에 내 기억의 착오다. 이렇게 수정한 적도 있잖아요. 네, 뉴스웨브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몰라서 한 말이든 전략적으로 한 말이든 간에 분명한 거는 그 상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뭐 정치라는 게 이해관계, 뭐 성향이 다른 국민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고 이제 어떤 정치의 양식이 공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네. 상대를 공격하는 거 뭐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사실 확인, 팩트 체크는 하고 공격을 해야지 좀 공방도 격조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럴게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 말씀하실까 그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심재철 의원의 주장도 이걸 국가기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 행위의 증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다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얘기라도 볼 수 네.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할 거면 격조 있는 공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팩트부터 좀 확인하고 하자. 이런 네. 이야기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최악의 취업난에 취업 준비생이 이제 공부는 넘어서 절망을 느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이 그것입니다. 2012년에서 2013년 강원랜드의 신입사원의 95%가 부정 청탁으로 채용된 것으로 이제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그렇죠. 한겨레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합격자 전원이 그러니까 95%가 아닌 100%가 청탁과 연결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청탁자 명단에는 뭐 이제 기존에 알려진 대로 전현직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고요. 예. 뭐 당시 이제 취업생들 사이에서 백 없으면 못 들어간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문이 실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상실감, 뭐 호탈감을 넘어서 엄청난 이제 분노가 일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당시 부정 채용 피해자 23명이요. 이제 네. 올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네네. 참여연대가 2012년에서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요. 네. 합격자를 제외하고 원고인단을 모집했는데 일부 실비를 제외하면 모든 소송 비용이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 가운데 한 분을 잠깐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름은 밝히지 않도록 하고요.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요번에 이제 집단 손배 소송에 참여를 하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자, 강원랜드에 언제부터 지원을 하셨어요? 저는 2005년부터 지원을 했고요. 몇 번이나 지원하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한 7번 정도 어휴.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 강원랜드에 지원을 하신 거네요? 예, 지역 주민이고요. 아. 그 지역에서 이제 가장 이제 복지도 좋고 연봉도 높은 기업이어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쪽에 이제 그 거주를 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강원랜드를 최우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고. 근데 계속 떨어지셨던 거네요, 그러면? 예, 계속 떨어지고 채용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지원은 했었죠. 예. 근데 7번 지원하셨는데 그럼 뭐 최종 면접 이렇게까지 가셨던 거예요? 면접은 몇 번 갔었고요. 네. 면접까지 몇 번 갔었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연거푸 그러면 탈락을 하셨는데 왜 떨어지는지 혹시 이제 그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떨어진 줄 알았는데 부정 채용은 전혀 뭐 꿈에도 상상을 안 했던 건가요? 그러면?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이제 간간히 소문은 들렸었어요. 지역에서? 예, 지역에서 뭐 1년치 연봉을 줘야지 들어가니 금정 청탁을 해야지 들어가니 뭐 이런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근데 설마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잠깐 뭐 지금 말씀해 주신데 지역에서 어느 정도로까지 이게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강원랜드 공개 채용이 이제 뜨게 되면 네. 지역의 이슈화가 되게 크게 됩니다. 채용 공고 뜨면 예, 채용 공고가 뜨면 예. 이제 지역의 이슈화가 엄청나게 크게 돼서 이제 뭐 평양 지역 4개 시군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뭐 강릉, 춘천, 원주 지역들, 강원도 전체가 예. 이제 들쏠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몰리는 상황에서 이제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제 신의 시장이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뭐 백을 쓰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역 유지들한테 얘기를 해서 네.
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문은 무성했었어요. 그동안요. 백 쓰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소문. 네. 네. 근데 이제 속생 이제 백 쓰다 보면 이제 돈도 좀 내야 되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 이제 같이 따라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 선생님은 전공도 그 관련 전공을 하셨다면서요? 예, 전공도 지역에 있는 관광학과를 나오고 네. 이제 뭐 지역 이제 평양 지역에 살았으니까 가산점도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탈락을 했었던 거죠. 아, 그러면 혹시 대학에 그 진학을 할 때부터 혹시 네. 그 이 강원랜드를 염두에 두셨었어요? 네, 강원랜드에 입사하기 위해서 네. 그 전에 다녔던 대학도 퇴사를 하고 예. 지역에 있는 관광학과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야, 그래요. 그럼 혹시 그 지금 선생님 같은 이렇게 지역 주민이면서 강원랜드의 문을 계속 두드렸던 이런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주위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요. 예. 이제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도 못 들어가고 이제 타지로 일자리가 그 지역이 많이 없으니까요. 예. 타지로 나가서 일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은 2015년까지 강원랜드 지원했는데 이제 떨어지셨고. 네. 그럼 어떻게 지금은 직장 잡으셨어요? 아, 지금은 7년생이고요. 아, 예. 예, 그 전에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예, 그쪽에 지금 현재 퇴사를 한 상태고요. 아, 그러시군요. 관광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요. 네. 아무튼 뭐 국정감사 과정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부정 채용에 대한 어떤 사실이 하나도 이렇게 이제 밝혀졌는데. 네. 소문으로만 떠돌았지만 설마 했던 게 사실로 밝혀졌을 때 어떤 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정말 이제 불공정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예. 이제 사회가 돈 있고 빽 있으면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제 풍토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예. 이길 거라고 확신하세요? 예, 저는 분명히 승소할 거라고 확신하고요. 예. 승소를 못 하더라도 강원랜드 이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가상의 판사로 우리 선생님한테 부정 채용 때문에 이 원고가 탈락됐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선 언론의 네. 취재를 보면 이제 채용 청탁에 대한 이제 강원랜드 내부 인사팀에서 만든 자료가 나왔었고요. 예.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나 네. 뭐 지역 현안이나 이제 공동개발 추진위원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청탁했다는 것이 분명히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으로도 뭐 100% 확신한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비참하게 느껴지셨다고 얘기할 정도고 사실 뭐 자기 능력 탓, 실력 탓, 뭐 자기 탓을 얼마나 그동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게 음서제, 매관매지. 네. 우리 역사책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사책에서 봤던 이런 병폐가 이 현대 지금 이 시대에 부활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입사 지원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럴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재판 결과가 정말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일벌백계로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네. 이게 고리를 확 끊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일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죠.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뉴스웨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강원랜드 집단 손배소 얘기 전해드렸는데 6282님이 정말 할 말이 없군요. 저도 6개월 취업 준비 중인데 과연 이곳만 그럴까요? 의문을 표해주시고 익명으로 또 이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직종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부에 대한 여러 직종의 한국인 근로자도 대부분 청탁 및 백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 대한민국의 흑수저들 그래도 힘내셔야 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카톡으로 선민규 님이 정치인이라면 확인을 거듭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막 던지네요. 이렇게 또 비판하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이어가죠.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검찰이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등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했습니다. 네. 또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된 상황을 두고 네. 검찰이 수사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니냐, 좀 천천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네.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직진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양아람 기자가 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입장문 네. 전해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확고하게 의지 표명을 했고 오늘은 압수수색으로 다시 한번 의지가 뭔지를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을 찍고 다음은 김태호 전 대외전략기획관으로 갔다가 네. 마지막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이 그렇습니다. 많았는데 그대로 가겠다는 뜻이겠죠. 네. 자, 다음은요. 경찰의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정보가요. 국정원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정보관이던 국정원 직원 안모 씨 등에게서 이런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검찰은 또 여론조작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이었던 김병찬 용산경찰서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는데요. 네. 김 서장은 안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조사에서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지금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2012년 대선 때 이른바 그 김하영 씨 네, 셀프 네. 감금 그렇죠. 뭐 이야기 나오고 이제 국정원에 이제 댓글 공작 나왔을 때 경찰 수사할 때 이야기죠. 네. 이때 이제 국정원에 뭐 정보를 넘겨줬다 이런 의혹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어떤 소식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문화예술인들 있잖아요. 네. 34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상은 국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이고요. 네. 손해배상액은 1인당 500만 원으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문성근 씨와 김미화 씨 등 문화예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상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법적으로 확인해서 역사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또 과거 잘못한 일이 있었다고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요. 사과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 주시죠. 네, 해양수산부는 그 최근 세월호 6월 발견,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후속 대책을 내놨거든요. 예.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장 겸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수부의 송상근 대변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해수부는 또 그 세월호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이를 바로 알리지 않은 이철조 현장 수습 본부장 그리고 김현태 부본부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미수습자에 대한 수색은 세월호 선체를 세우는 작업이 완료되면은 다시 이제 네네. 재개하기로 했고요. 예. 지난 17일에 세월호에서 추가로 수습된 유골의 DNA 분석 결과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올해 5월에 발견됐던 기존 수습자 이영숙 씨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아랑 기자와 함께한 뉴스예부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할 거면 격조 있는 공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팩트부터 좀 확인하고 하자. 이런 네. 이야기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최악의 취업난에 취업 준비생이 이제 공부는 넘어서 절망을 느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이 그것입니다. 2012년에서 2013년 강원랜드의 신입사원의 95%가 부정 청탁으로 채용된 것으로 이제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그렇죠. 한겨레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합격자 전원이 그러니까 95%가 아닌 100%가 청탁과 연결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청탁자 명단에는 뭐 이제 기존에 알려진 대로 전현직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고요. 예. 뭐 당시 이제 취업생들 사이에서 백 없으면 못 들어간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문이 실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상실감, 뭐 호탈감을 넘어서 엄청난 이제 분노가 일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당시 부정 채용 피해자 23명이요. 이제 네. 올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네네. 참여연대가 2012년에서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요. 네. 합격자를 제외하고 원고인단에 모집했는데 일부 실비를 제외하면 모든 소송 비용이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 가운데 한 분을 잠깐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름은 밝히지 않도록 하고요.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번에 이제 집단 손배 소송에 참여를 하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자, 강원랜드에 언제부터 지원을 하셨어요? 저는 2005년부터 지원을 했고요. 몇 번이나 지원하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한 7번 정도 어휴.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 강원랜드에 지원을 하신 거네요. 예, 지역 주민이고요. 아, 그 지역에서 이제 가장 이제 복지도 좋고 연봉도 높은 기업이어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그쪽에 이제 그 거주를 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강원랜드를 최우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고. 근데 계속 떨어지셨던 거네요, 그러면? 예, 계속 떨어지고 채용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지원은 했었죠. 예, 근데 7번 지원하셨는데 그럼 뭐 최종 면접 이렇게까지 가셨던 거예요? 아, 면접은 몇 번 갔었고요. 네. 면접까지 몇 번 갔었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연거푸 그러면 탈락을 하셨는데 왜 떨어지는지 혹시 이제 그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떨어진 줄 알았는데 부정 채용은 전혀 뭐 꿈에도 상상을 안 했던 건가요? 그러면?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이제 간간히 소문은 들렸었어요. 아, 지역에서. 근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서 푸대접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홍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뉴욕 공항에 갔을 때 환영객이 미국 측에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장면을 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어떤 식의 의전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죠. 네, 그래서 면밀히 살펴본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당시 이제 청와대가 외교 의뢰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당시 이제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이나 실무 때문에 방문을 할 때는 미국 정부에서 환영객이 나오지만 이번 방문은 유엔 총회 참석이기 때문에 영접객이 나오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홍 대표의 수행비서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치 사찰을 했다 이런 의혹 제기였는데요. 지난 10월 9일이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내 전화기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전화기만 통신조회를 군, 검찰, 경찰 한 5군데서 했어요. 그 결국은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조회를 한 것 같은데 군에서 했다면 기무사겠죠. 이 정치 사찰하고. 네, 그런데 당시 이제 군과 경찰, 검찰 모두 적법한 통신 조회였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수사 대상자의 이제 통화 목록에 홍 대표의 수행비서가 포함돼서 절차에 따라서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홍 대표의 발언을 두고요.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뭐 이제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양아랑 기자가 몇 개의 사례를 골라 오셨지만 이것 말고도 뭐 제가 생각나는 게 또 있는 게 최근에 국회 특수활동비 이야기하면서 네. 자기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돈 받아가지고 당시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나눠줬다. 맞아요. 이게 당사자 반발 때문에 내 기억에 착오다. 이렇게 수정한 적도 있잖아요. 네, 뉴스웨브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몰라서 한 말이든 전략적으로 한 말이든 간에 분명한 거는 그 상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뭐 정치라는 게 이해관계, 뭐 성향이 다른 국민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고 이제 어떤 정치의 양식이 공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네. 상대를 공격하는 거 뭐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사실 확인, 팩트 체크는 하고 공격을 해야지 좀 공방도 격조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럴게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그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심재철 의원의 주장도 이걸 국가기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 행위의 증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다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얘기라도 볼 수 네.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지역에서 뭐 1년치 연봉을 줘야지 들어가니 금정 촉탁을 해야지 들어가니 뭐 이런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근데 설마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잠깐 뭐 지금 말씀해 주신데 네. 지역에서 어느 정도로까지 이게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강원랜드 공개 채용이 이제 뜨게 되면 네. 지역의 이슈화가 되게 크게 됩니다. 채용 공고 뜨면 예, 채용 공고가 뜨면 예. 이제 지역의 이슈화가 엄청나게 크게 돼서 이제 뭐 평양 지역 4개 시군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뭐 강릉, 춘천, 원주 지역들, 강원도 전체가 예. 이제 들쏠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몰리는 상황에서 이제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제 신의 시장이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뭐 백을 쓰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역 유지들한테 얘기를 해서 네. 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문은 무성했었어요. 백 쓰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소문. 네. 근데 이제 속칭 이제 백 쓰다 보면 이제 돈도 좀 내야 되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 이제 같이 따라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 선생님은 전공도 그 관련 전공을 하셨다면서요? 예, 전공도 지역에 있는 관광학과를 나오고 네. 이제 뭐 지역 이제 평양 지역에 살았으니까 가산점도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탈락을 했었던 거죠. 아, 그러면 혹시 대학에 그 진학을 할 때부터 혹시 네. 그 이 강원랜드를 염두에 두셨었어요? 네, 강원랜드에 입사하기 위해서 네. 그 전에 다녔던 대학도 퇴사를 하고 예. 지역에 있는 관광학과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아, 그래요. 그럼 혹시 그 지금 선생님 같은 이렇게 지역 주민이면서 강원랜드의 문을 계속 두드렸던 이런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주위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요. 예. 이제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도 못 들어가고 이제 타지로 일자리가 그 지역이 많이 없으니까요. 예. 타지로 나가서 일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은 2015년까지 강원랜드 지원했는데 이제 떨어지셨고. 네. 그럼 어떻게 지금은 직장 잡으셨어요? 아, 지금은 7년생이고요. 아, 예. 예, 그 전에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예, 그쪽에 지금 현재 퇴사를 한 상태고요. 아, 그러시군요. 관광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요. 네. 아무튼 뭐 국정감사 과정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부정 채용에 대한 어떤 사실이 하나도 이렇게 이제 밝혀졌는데. 네. 소문으로만 떠돌았지만 설마 했던 게 사실로 밝혀졌을 때 어떤 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정말 이제 불공정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예. 이제 사회가 돈 있고 빽 있으면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제 풍토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길 거라고 확신하세요? 예, 저는 분명히 승소할 거라고 확신하고요. 예. 승소를 못 하더라도 강원랜드에 이제 경종을 울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가상의 판사로 우리 선생님한테 부정 채용 때문에 이 원고가 탈락됐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선 언론의 네. 취재를 보면 이제 채용 청탁에 대한 이제 강원랜드 내부 인사팀에서 만든 자료가 나왔었고요. 예.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나 네. 뭐 지역 현안이나 이제 공동개발 추진위원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청탁했다는 것이 분명히 문서화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으로도 뭐 100% 확신한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비참하게 느껴지셨다고 얘기할 정도고 사실 뭐 자기 능력 탓, 실력 탓, 뭐 자기 탓을 얼마나 그동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네. 게 음서제, 매관 네. 매지. 우리 역사책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사책에서 봤던 이런 병폐가 이 현대 지금 이 시대에 부활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입사 지원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럴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재판 결과가 정말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일벌백계로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네. 이게 고리를 확 끊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일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죠.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뉴스웨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강원랜드 집단 손배소 얘기 전해드렸는데 6282님이 정말 할 말이 없군요. 저도 6개월 취업 준비 중인데 과연 이곳만 그럴까요? 의문을 표해주셨고요. 익명으로 또 이런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직종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부대한 여러 직종의 한국인 근로자도 대부분 청탁 및 백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 대한민국의 흑수저들 그래도 힘내셔야 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카톡으로 선민규 님이 정치인이라면 확인을 거듭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막 던지네요. 이렇게 또 비판하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이어가죠.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검찰이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했습니다. 네. 또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최근
최근 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된 상황을 두고 네. 검찰이 수사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니냐, 좀 천천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네.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한마디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요,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보수의 혁신과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국민을 등 돌리게 하는 막말,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홍 대표가요, 어제 이제 암덩어리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새로운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친박계를 암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저도 봤는데 기생충이라는 단어도 나오던데. 아유, 네. 아무튼 근데 이 막말도 문제인데 사실은 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말들 이게 또 그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었나요? 네, 그런 발언도 이제 꽤 많이 있었는데 예. 홍 대표의 이제 발언 이후에 정정된 사실들도 이제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뉴스웨브에서는요, 그런 발언 몇 개를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최근 홍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있습니다. 네.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코드 검찰화하려는 부정한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건 팩트가 틀렸다는 말씀이세요? 네, 공수처가 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 발언을 제가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네. 홍콩에는 염정공서라는 게 있고요. 대만에는 또 이를 벤치마킹한 염정서가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네. 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부패 행위조사국이, 그리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도 이제 반부패 수사기관들이 있는데 이름들도 네. 거의 뭐 비슷합니다. 네네. 다만 이 해외 반부패 기관들은요, 대부분 수사권은 갖되 기소권은 부여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발언은 이런 거고요. 예. 두 번째 발언은 지난 9월 1일 방송의 날에 있었던 발언인데요. 네. 부당 노동 행위 의혹을 받고 있던 당시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했던 예, 말입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 네, 홍 대표는 그때 이제 김 사장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체포영장도 검찰이 청구한 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이 청구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사법사상 없을 겁니다. 또 그 영장을 발부한 것도 사법사상 없을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바로 뒤에 무슨 소리냐, 사례 많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특사경이 뭐 체포영장 청구한 사례 없을 것이라는데 일단은요, 특사경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검찰에다가 특사경이 영장을 신청하면 그렇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사가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체포영장 발부 사례 김장겸 사장 이전에도 많았는데요. 굳이 올해 수치를 따지지 않고 보더라도요. 지난해만 1,500건에 달했습니다. 아무튼 그 주장은 하는데 팩트가 틀렸다 그 말씀이신데 또 네. 어떤 사례가 있어요? 이제 지난 9월 19일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거든요.